보증금을 떼었을 때는 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다라는 이제 민사 소송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기꾼들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없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JCL 파트너스 구독해주시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도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그 대표 변호사님이시죠, 최성민 변호사님 이렇게 모시고 전세 사기 형사 고소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성민 변호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JCL 파트너스 시청자 여러분, 최성민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여기 계시는 정조우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 로펌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전세 사기 관련된 피해자들의 아픔을 저희가 이제 10분 공감하면서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최대한 구제해드리고 임차 보증금 피해를 복구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 전세 사기 사건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네, 많이 했죠. 네,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전세 사기 사건에서 형사 고소가 되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전세 사기에서 사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기죄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 혹은 정치인들이 흔히들 표현을 하시는 전세 사기라는 용어와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형법적인 이제 사기죄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임대인에게 형사처벌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페널티가 심한 형사처벌,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요건이 까다롭긴 합니다만 충분히 전세 사기도 사기죄에 포섭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예, 실제로 사기죄에 적용되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한 처벌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보통 전세 사기로 표현되는 것들은 임차인들이 굉장히 여러 분인들인 경우가 많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가구 수만 해도 적어도 최소 10단지, 20단지 이상이기 때문에 이 피해 금액들을 합산을 하면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라고 하는 사기 범죄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굉장히 높은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에서 임대인이라고 이제 했었던 전세 사기꾼 일당들이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조직적인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제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있고 좀 이렇게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조직들에 대해서 좀 고소를 하면 더 좋은 부분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보증금을 떼었을 때는 뭐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다라는 이제 민사 소송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셔야 되는 필수적인 절차이긴 합니다만, 이미 전세 사기꾼들은 이 전세금을 내뿐만 아니라 여러 임차인들에게서 이제 그 강취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민사소송만 해서는 이제 그분들에게, 사기꾼들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없고, 형사 고소를 통한 어떤 그런 강제적인 페널티를 주는 상황에서야만 이제 다른 임차인들보다 먼저, 보다 우선해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획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형사 고소할 때 아무래도 전세 피해자분들은 이제 선량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경찰서 가시는 게 너무 이제 무서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또 일반 시민분들은 또 이제 경찰서 가시기가 또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혹시 형사 고소할 때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당연히 이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저조차 누구에게나 이제 처음이 있듯이, 저도 이제 그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첫 경찰서를 갈 때는 전날에 이제 우왕청심환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장이 엄청나게 떨리고 그랬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경찰들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이제 수사기관이다라는 이제 점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시고, 이 수사기관을 최대한 이제 우리가 협조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도 좀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라는 거는 아무래도 민사적인 절차보다는 좀 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6개월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형사 고소 절차는 빠르면 6개월 안에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고소를 했을 때 아무래도 초반 고소 단계에서 증거 같은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그 긴 기간 중에 충분히 중간중간에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형사고소에서는 초반에 그 집중된 시간 안에 임팩트 있는 어떤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선 이거는 단순한 민사문제이지 형사사건이 아닐 수 있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형사고소의 성공적인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사기꾼인 임대인에게 무혐의, 무죄라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준비 없이 무작정 경찰서 찾아가면 안 된다. 맞습니다. 경찰 분들이 뭐 이제 그 사명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요새 업무가 너무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경찰 분들도 이제 공무원이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1인당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수사를 잘 진행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무작정 찾아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고 좀 이제 억울함만 이제 호소하고 이런 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정말 억울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 사기죄에 속하는 어떤 이제 형법적인 혹은 특경법적인 그런 범죄 성립 요건들을 갖추었는지를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 본인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형사고소에서 저희가 원하는 성공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서 찾아가는 거는 뭐 저희도 떨리지만 임대인도 사실은 떨리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좀 이제 전세 사기는 엄벌에 처하라는 지침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수사가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우리 피해자분들이 좀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이제 수많은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들이 대부분은 이제 신혼부부나 혹은 이제 사회초년생,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시는 외국인들,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약자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빌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법의 보호에서 살짝 비껴난 것 같은 그런 부동산들이 전세 사기의 주요 타겟팅이 되기 때문인데요. 비록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셨지만 분명히 이제 민사소송 혹은 형사고소 혹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채권 추심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충분히 전액 혹은 일부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한 법적 수단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은 특별법과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피해를 내가 보았다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순간 내 돈을 찾을 가능성은 바로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임차인들 중에서 초반에 이제 피해를 보셨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임차인들끼리 많이 이제 그 단톡방이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많이 이제 모임을 만드시는데요. 그 모임이 6개월, 1년 지나가고 보면 끝까지 남아 계시면서 내가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행동력을 가지신 분들은 10%, 2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따지면 내가 그런 플랜과 어떤 노력 그런 계획력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내가 이분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겠다, 받아내는 전략 법적 절차를 세우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포기한 임차인들보다 내가 우선해서 돈을 회수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것이 이제 채권 추심에서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형사 전문가, 민사 전문가와 통해서 법률적인 절차를 충분히 받아보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해주신 대로 그 피해자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피해자 본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기관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인지해서 알아서 수사해주는 가능성이 이제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사기꾼들에게 합당한 이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제 보증금을 회수하고 사기꾼들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제 피해자들의 의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또 첫 촬영이신데 생각보다 굉장히 긴장됩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JC의 파트너스는 언제나 이제 그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저희 주말에도 오시는 분들도 많고 직장 마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혹시 피해 당하셔서 좀
좀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